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7월 1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늘 1.17%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2.14%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양대 증시가 오전 중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강세를 보이나 싶더니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결국은 외국인의 경우 코스피에서 3,400억 가량, 기관이 50억 가량 이렇게 매도를 하였고, 코스닥에는 외국인이 1,000억 가량, 기관이 700억 가량 매도하는 동향을 보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아직 꾸준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우려감이고 점차 현실로 부각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안전자산 부각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부각받고 있는 내용,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내 수출 수입 지표가 나왔는데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 적자의 폭이라고 한다면은 100억 달러 가량, 100억 달러, 우리 원화로 대략 13조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죠.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적자가 지금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하여금 조금 약세 요인 중에 하나, 비중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따졌을 때, 여기 상반기, 하반기를 통합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130억 달러 적자가 아마 최대 수치일 거예요. 근데 100억 달러가 상반기 중에서는 최대 적자이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체크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이제 수출 국가고 중간재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굉장히 잘 다지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 지표가 잘 안 나온다는 거는 투자 심리가 당연히 약화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수출하는 량 자체는 늘었어요. 이제 주요 15대 품목 중에 선박을 제외한 14대 품목이 증가하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수출이 증가였지만 수입이 이걸 이길 정도로 증가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에너지, 원자재 이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훨씬 많이 집계된 게 적자에 영향을 좀 크게 미쳤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많아요. 분명 일본, 뭐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글로벌적으로 적자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여기서 한국이 조금 입지를 더 탄탄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해결이 된다면은 다시금 탄탄하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수출이 올라갔는데 수입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거는 이 원자재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자재 값, 에너지 값 상승이 큰 요인이라면 이게 하락을 한다면은 우리가 들여오는 값이 줄어드는 거니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요소인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혀야 되는 거다. 개별 기업들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거예요. 가장 큰 비중이 있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 체크를 하시고, 국내 증시가 좀 하락을 보인 요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저가 매수, 밸류에이션 저평가에 대한 내용 말고는 상승 동력이 조금 부재한 상황인데, 이제 반등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외국인이 지금 뭐 원래 사실 계속해서 매도잖아요. 계속해서 매도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이 저가 매수를 강하게 펼치면서. 그래서 외국인이 공백을 비운 섹터라거나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는 섹터들, 혹은 지금이라도 안 빠지고 매집하고 있는 섹터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반격을, 기회는 또 준비된 사람이 잡는다고 하잖아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꾸준히 증시가 떨어진다고 하염없이 놀기보다는 준비를 할 필요도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 피크아웃, 고점론에 대한 기대감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유입이 되고 있는데 7월 FOMC가 아직 남았죠. 7월 FOMC. 물론 이 FOMC가 시장에 얼마나 큰 여파를 줄진 몰라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화두에 올라와 있고 우려감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여파를 줄진 모르겠지만 통화 정책에 따른
글씨가 너무 개판이다. 통화 정책에 나오는 큰 회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도 통화 정책 기조가 좀 어, 따라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금리를 얼마를 올리고, 뭐 조금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올린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잡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 체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건설주가 좀, 뭐야, 왜 이게 나와 있어? 건설주가 좀 강세를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삼성 엔지니어링 혹은 뭐 HTC 산업개발, 이런 종목들 좀 강세를 보였어요. 사우디에 이제 네옴시티를 건설한다, 이런 모멘텀이 생기면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에 대한 내용까지, 이런 모멘텀들이 좀 동시에 겹치면서 건설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반도체 업종이 오늘 좀 하락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있고요. SK 하이닉스 있죠. SK 하이닉스는 오늘 4%가량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말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2022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어요. 부합은 했는데, 이제 향후 4분기 실적이 인플레이션과 이제 뭐 중국의 경제 둔화, 뭐 전쟁의 장기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비자 지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PC 판매, 스마트폰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도체 업체들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과 PC니까.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반도체 업종 자체가 오늘 좀 하락이 나왔다, 지수 하락에, 코스피 하락에 좀 견인이 분명히 된 내용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죠?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코스닥은 안 그런데 코스피는 오늘 좀 최근 저점을 좀 이탈을 하고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예측을 한다는 게 무의미한 상황인 건데, 당장 상승 모멘텀이 없고,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장중에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직 이렇게 시작점을 뚫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던 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무조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대감을 갖는 내용보다는 다양한 양방향성의 가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